배가 자주 아픈데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. 혹시 당신도 이런 답답함 겪어보신 적 있나요? 검사 결과는 뭐 깨끗하다는데 왜 배는 계속 아픈 걸까요? 오늘은 바로 이 문제, 의학적으로는 기능성 복통 증후군, FAPS라고 부르더라고요.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원인 모를 통증의 실체 한번 파헤쳐보죠. 오늘 이야기는 백록담 한의원 최현승 원장님의 글을 바탕으로 하고요. 검사로는 잘 안 드러나는 이 복통이 대체 뭔지, 또 왜 생기는 건지, 그리고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아마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 기능성 복통 증후군, FAPS,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? FAPS는 그러니까 위나 장에 뭐 염증이나 궤양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어요. 없는데도 만성적으로 아니면 자꾸 반복적으로 복통을 겪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이게 단순히 좀 신경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통증 강도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게 뭐 밥 먹거나 화장실 가는 거랑 상관없이 아프기도 하고 진통제도 잘 안 듣는다고요? 네, 맞아요. 그게 FAPS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요. 통증이 언제 올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식사나 배변 활동이랑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. 핵심은 이게 그냥 소화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신경계 있잖아요. 그 신경계가 장에서 오는 신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생긴 거다. 뭐 일종의 신호 처리 오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듣고 보니 많은 분들이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, IBS랑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. 이 차이가 중요하겠는데요. 네.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. IBS는 보통 복통이랑 함께 설사나 변비 같은 이 배변 습관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거든요. 그러니까 복통이랑 배변 활동 사이의 연관성이 꽤 명확한 편이죠. 아하. 근데 FAPS는 이런 배변 변화랑은 상대적으로 좀 관련이 적고요. 복통 그 자체가 그냥 중심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. 통증 양상도 IBS는 뭐 배변 후에 좀 나아지기도 하는데 FAPS는 비교적 그냥 일정하게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검사상으로는 멀쩡한데 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아까 뇌와 장의 연결 문제라고 하셨는데 좀 더 풀어주시죠. 네네. 바로 그 뇌장축, 영어로는 gut-brain axis라고 하는데요. 이 기능 이상이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. 이게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. 첫째는 내장 감각 과민성이라는 게 있어요. 내장 감각 과민성? 네.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못 느끼거나 아무렇지 않을 장의 작은 움직임, 뭐 가스가 차거나 약간의 암격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통증으로 느끼는 거죠. 아, 예민하게 느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둘째는 뇌랑 장이 신호를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장에서 보낸 통증 신호가 뇌에서 너무 과장되게 증폭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인 요인이 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확 떨어뜨리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셋째는 자율신경계 불균형 문제인데요. 특히 그 교감신경이 너무 과하게 항진되면 통증에 더 민감해지고 또 회복도 더뎌지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뭐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서적인 상태도 통증 민감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. 이걸 좀 비유하자면 장 자체에 큰 병이 있다기보다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회로의 오작동에 좀 더 가깝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와, 듣고 보니 되게 복잡하네요. 예전에는 근데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그냥 꾀병 부린다거나 무슨 히스테리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환자분들 고통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랬었죠. 하지만 이제 의학적인 이해가 깊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특히 1990년대 이후로 롬 기준이라고 하는 기능성 위장 질환의 진단 기준이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. 그러면서 FAPS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졌고요. 2000년대 들어서는 이게 IBS와는 다른 독립된 질환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.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을 통틀어서 뇌, 장 상호작용 장애, DGBI라고도 부르는데요. 이 큰 틀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신경계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인식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. 그렇군요. 그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통증은 진짜 아픈 거고 그 원인이 장 자체가 아니라 신경회로에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. 그럼 치료도 그냥 통증만 누르는 거랑은 좀 달라야겠어요. 바로 그겁니다.
그게 아주 중요해요. 치료 목표가 통증 자체를 그냥 없애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과민해진 신경회로를 좀 안정시키고 잘못된 신호 처리 과정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. 그래서 때로는 저용량의 항우울제나 신경조절제 같은 약물을 쓰기도 하는데요. 아, 그게 우울증 때문에 먹는 약이 아니고요. 네, 그렇죠.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신경회로의 민감도를 좀 조절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. 그리고 통증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나 반응 방식을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, CBT라고 하죠. 이런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요. 또 기본적인 거지만 규칙적인 생활, 충분한 수면, 스트레스 관리, 이완요법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 균형을 찾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한의학적 접근도 있는데요. 개인의 상태를 이제 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예를 들면 기운 순환이 막힌 상태, 간기울결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인 상태, 다물 같은 걸로 보고 침이나 한약 치료를 통해서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그런 접근도 합니다. 결국 핵심은 통증의 중심은 장이 아니라 신경회로다. 이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거나 아플 때마다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. 잘못된 신호체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자,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이 이야기들이 혹시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만약 원인 모를 복통 때문에 힘드셨다면 그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고통이 가볍다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은 정말 실제하는 거고요. 어쩌면 몸의 복잡한 신호 시스템 어딘가에 좀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FAPS라는 상태는 우리 몸의 감각, 또 신경계, 그리고 마음 상태가 정말 얼마나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.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. 원문 글에서는 이 통증을 착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회로가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라고 표현했더라고요. 참 인상 깊었어요. 혹시 당신의 몸도 검사로는 딱히 설명되지 않는 어떤 불편함이나 감각을 통해서 당신에게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? 우리 몸이 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신호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